스마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 이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작업을 해도 좋은데 포토스케이프로 기본적인 이미지 작업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해서 대표 이미지 편집하는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마스토어 대표 이미지 크기가 가로 세로 픽셀이 640이었는데 1000 곱하기 100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추가 이미지 또한 같은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상세 페이지 상품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신규 상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네이버 스마스토어에서 권장하는 사이즈인 대표 이미지를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바꿔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을 불러오면 이렇게 사진 밑에 하단에 가로 곱하기 세로의 픽셀 크기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DSLR로 찍었을 때는 5000 곱하기 3000 전후 형태의 이미지 크기 픽셀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미지는 5472 가로 픽셀에 3648 세로 픽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대표 이미지로 활용하기보다는 1000 곱하기 1000 형태로 이미지 크기를 최적화하는 것이 상세 페이지 어떻게 품질 좋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사각형 형태로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면 개체 자르기 도구에 보면 1대1로 자르기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무조건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미지가 잘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르는 과정에서 보면 width, height라 해서 가로 세로가 현재 얼마 크기 형태로 잘라지는지를 포토스케이프 정보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런 형태로 이미지 컷을 잘랐을 때는 가로 3361에 세로 3361로 이미지가 잘라지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위치를 하고 자르기를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로 세로가 동일한 형태의 정사각형 형태로 이미지가 잘라지겠죠. 그러면 기본 도구에서 크기 조절해 가서 가로 픽셀을 1000으로 놓고 수치 입력하면 세로도 동일한 형태의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000 형태의 정사각형 형태의 대표 이미지 크기로 픽셀 조정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1000 곱하기 1000 형태로 이미지 컷이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장, 다른 위로 저장하기를 저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린다면 우선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줄이는 거죠. 자유롭게 자르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자유롭게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르기 도구에서 자유롭게 자르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크기로 이미지를 자유롭게 잘라줍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크기는 물론 가로 세로가 1000 곱하기 1000 이상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제거하고 자유롭게 자르기를 하고 자르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크기로 이미지가 잘라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1000 곱하기 1000, 즉 가로 세로 크기가 1000 곱하기 10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크기 조절해 가서 긴축을 좀 줄여줍니다. 한번 1208 정도 줄여볼까요? 이렇게 하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가로가 1280, 세로가 123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에 가서 1000
10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픽셀만큼 이미지가 잘라집니다. 이 방법이 장점은 필요한 형태의 이미지를 필요한 만큼 내가 잘라 쓴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은 자르는 과정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잘 병행해서 사용을 해서 어떤 방법이 나한테 더 효과적인지를 살펴보는 좀 시행착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르기를 누르면 1000 곱하기 1000 형태로 이미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르는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뭐 현재 보여지는 이미지를 대부분 내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크기 조절의 긴축을 1000에 가깝게 우선 줄여줍니다. 긴축을 한 1280 줄여볼까요? 줄여지죠? 그러면 가로가 1280에 세로가 1233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의 대부분의 영역을 내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크기 조절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긴축을 줄이기를 하고,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것처럼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에 가서 1000 곱하기 1000으로 놓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라주는 이런 형태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르는 그 방법이 약간 미미하게 다른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미지를 더 적극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만들 때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 상품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는 것도 좋은 상품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를 검색을 해서 무료 다운로드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마트 활용 톡톡 파트너 센터 편입니다.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그 충성 고객을 매니아층, 팬층으로 만드는 유용한 서비스인 만큼 관심 깊게 살펴보면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검색을 통해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로그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식받기 고객이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월 1000명에게 1000건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초기화되며 증감된 만큼 메시지 전송량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톡톡 파트너 센터 활용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리에 소식받기 유저 목록을 클릭을 하면 점 만들기를 통해서 그룹 타겟팅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 만들기를 통해서도 자동 그룹 지정이 가능합니다. 성별, 연령대, 메시지 전송 여부, 구매 기간, 주문 건수에 따라서 더 세분화된 타겟팅이 가능한 그룹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받을 사람과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 전송 영역은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체 메시지란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링크 정보 또한 선택 영역입니다. 상품 정보를 선택적으로 첨부를 해준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톡톡 메시지가 어떠한 형태로 전송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또한 첨부할 수가 있는데 가로 세로 비율이 1:2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150픽셀 이상 되어야만 이미지 첨부가
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개별 상품 링크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상품 정보를 복사, 그 상품 정보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첨부를 누르고 첨부 설정을 누르게 되면 관리자가 또는 스마트스토어 관리자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상품을 직관적으로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이 첨부가 된 경우에 해당 첨부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링크를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링크 이름과 해당 링크 주소 붙여넣기 기능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링크 정보를 넣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링크 추가를 누른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링크가 연결이 이상 없는지 확인이 끝나게 되겠고, 그 확인 후에 링크 추가 첨부하기를 누르게 되면 링크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거나 스토어찜이라든가 소식받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혜택을 첨부하게 되면 메시지에 같이 혜택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혜택을 첨부했을 경우에 쿠폰 정보가 보여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재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관리자가 임의로 타겟팅을 하고 그 그룹을 ABCD 형태로 지정을 한 다음 총 받는 사람을 설정 완료를 누르게 되면 더 세부적으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내용들이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화면입니다. 전체 내용과 해당 링크 정보를 클릭했을 때 스토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환율을 높이는 매우 유용한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마트스토어는 선택이 아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우리 생활 영역에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고객층을 얼마나 더 견고히 만들고 그 고객층을 통해서 내 상품의 브랜드화를 만들고 그 브랜드화를 통해서 내 농산물, 내 상품 서비스에 팬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